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달러 인덱스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핵심적인 원인은 뭐냐? 대부분 이제 뭐 다른 거시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더군다나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 중에는 달러 공급량이 엄청 많은데 왜 달러가 강세냐 이해가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미국에 그 정부 부채도 많고 무역수지 적자도 많은데 왜 달러가 강세냐 라는 또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달러 강세 이유가 뭐 설명되지 않는다, 그 납득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실제로 이제 미국 달러 공급량이 2020년 5월 이전에는 4조 달러 안팎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2년 4월 말 기준이긴 한데 6조 4천억 달러니까 약 한 50% 증가했죠. 근데 미국 경제만 놓고 보면 돈 많이 풀린 거죠. 그런데 이게 그 미국에서만 이 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달러 강세 요인을 설명할 수가 없고, 또 뭐 미국에서 밖에서 그 약 한 50% 사용되니까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더욱더 이제 조금은 이해는 되죠. 그래서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여태까지 뭐 여러 가지 이 얘기는 했는데 그 100한 이상까지 올라올 적에는 연구소에서 그 뭐 일본 문제, 그리고 유럽 문제, 또 중국 문제, 또 중국과 유럽이 유대 관계가 이제 밀접하고, 또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제 유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는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달러 약세 원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원인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수는 그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하는데 지금 달러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이번 시간에 하고자 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그 미국이 기준금리 인사, 그 다음에 연준 보유자산 매각, 그리고 물가 급등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이제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태까지 얘기한 것도 있고 또 여태까지 얘기하지 않은 것이 지금 핵심적인 최근의 달러 강세 요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달러가 많이 풀렸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세계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세계 경제 GDP 규모가 미국이 한 4분의 1 되는데 23조니까 그럼 GDP는 100조 달러 된다고 봐야죠. 세계 전체 GDP가. 근데 미국 달러는 겨우 4조 달러에서 6조 달러 정도 풀려가 있죠.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는 자국 통화를 사용하지만 국제 간 무역은, 또 국제 간 자본 이동은 달러를 사용하는 그 빈도수가 높거든요. 무역은 한 50% 안팎 정도 달러를 이용하지만은 국제 간 자본 이동은 90%가 달러 표시로 이동되거든요. 그거는 뭐 앞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나중에 그 포유 환율 연구소 출판 중에 있는 책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왜 최근에 달러가 고공행진을 하느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달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러가 넘쳐 흐른다는데 달러가 부족한 이유는 세계 경제 성장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 다음에 그 무역 규모도,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무역 규모도 커지니까요. 또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또 국제 간 자본 이동도 일어나는 만큼 또 자본 이동 금액도 증가하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으로 실물과 금융 양쪽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달러 표시 부채가 신흥국들이 많죠. 중국도 많고 한국도 뭐 적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강세가 되면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또 증가해요. 갚아야 되는. 이자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또 달러가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수출업체들은 환율이 오르니까, 즉 달러 강세 현상을 보이니까 달러 매도를 자제를 해요. 근데 반대로 수입업체는 환율이 오르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환율을 하면서 매수를 해야 되죠. 결국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 대금을. 그러니까 또 이 또한 달러 강세 요인이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돈이 모자라는 원인이 채권 시장, 뭐 국채 10년물 시장이 굉장히 시장이 크거든요. 주식 시장보다 오히려 큰데, 그래서 기관들이 그 미국 채권 시장에서 돈이 묶여버린 거죠. 그 다음에 주식 시장, 특히 나스닥 투자자들이 결국 뭐 우리나라 석개미를 예로 들면 원화를 가지고 달러 매수해가지고 미국 나스닥 종목에 투자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물려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달러가 동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이제 뭐 미국은 상장 기업들이 주식 투자를 하니까 돈이 이제 전부 정시에 묶여버린 거죠. 또 코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달러를 바꾸어 가지고 그 코인을 매수한다면 또 거기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니까 또 돈이 묶여버렸죠. 결국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채권 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주식 시장에서 주가 지수가 하락하고, 코인 시장에서 코인 가격이 하락하니까 달러 자금이 막 다 묶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돌아갈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달러 강세가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게 또 나스닥 시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나스닥 시장이 풀려야,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올라가야 돈이 좀 유통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팔아가지고 또 소비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나스닥 시장이 자꾸 조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점점 묶이는 금액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 시장이 오르거나 아니면 달러 인덱스가 어떤 이유로 좀 가격 하락 요인이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가 생겨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은 돈은 많이 풀렸지만은 화폐 유통 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화폐 유통 속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는 화폐 유통 속도를 굉장히 중시 여기기 때문에 지금 달러야말로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